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종교적인 중요성보다는 정치적으로 중요성이죠. 모든 영국왕들, 그러니까 1066년에 영국 정복한 노르만 공작 윌리엄 1세부터 지금까지, 지금 엘리자베스 1세가 영국 왕 아닙니까? 엘리자베스 2세. 이 엘리자베스 2세까지 모든 영국 왕들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대관식을 거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니까 한 명의 그 예외도 없이 영국 왕은 무조건 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대관식을 거행해서,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왕족의 결혼식도 이뤄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깁니다. 이게 길이가 160m거든요. 160m니까 엄청나게 길죠. 그리고 영국 성당 치고는 조금 높지만 프랑스 성당에 비하면 그렇게 이게 천장 높이가 한 30m 됩니다. 30m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고딕 양식인데 천장 높이가 30m 되는 것은 영국의 고딕 대성당 치고는 제일 높은 천장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천장이 30m로는 명함을 못 내리거든요. 40m는 돼야 명함을 내는데 높지 않습니다. 그 대신 굉장히 길죠. 근데 영국 고딕 성당 치고는 천장이 제일 높다는 것. 그건 이제 이렇게 공중 버팀벽 있죠. 그래서 아주 오래 건설되는데 이게 언제 이게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이 사원이 언제 그림에 제일 먼저 증거로 나오냐면 1066년에 노르만디의 윌리엄 공작이 영국을 정복한 다음에 그 일대기, 자기가 왜 영국을 정복하게 됐나를 그 일대기를 쫙 기록한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 전번에 보셨죠? 바이유 타피스리.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자수인데, 이거 어디 갔어? 원래는 자수인데 그냥 테피스리로 부릅니다. 테피스리로 부르는데 그 70m, 이게 길이가 70m고 너비가 50cm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대서사시를 이 바이유 타피스리 1066년에 노르만 공작 윌리엄, 프랑스어로는 기욤이거든요. 그 노르만 공작 기욤 또는 윌리엄이 1060년에 영국을 가서 잉글랜드로 건너가서 거기 왕을 전투에서 죽이고 왕이 되는 과정, 그 과정을 자수로 무려 길이가 50m에 달하는, 정말 엄청난 거죠. 길이가 50m에 달하는 자수를 해서 이 50cm 그걸 쫙 기록했다는 걸 전번에 보셨죠. 이 자수에 여기 나옵니다. 요게 초기에 웨스트민스터 사원 모습입니다.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고딕 양식이 아니죠. 그래서 그 왕이 죽었어요. 참여왕 에드워드가 죽으니까 그 에드워드 왕의 장례식을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거행하는 광경을 자수로 보여주겠습니다. 이게 11세기 후반이거든요. 11세기 후반인데,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이 기록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이거 발신이죠. 요 왕입니다. 이게 렉스가 라틴어로 왕이라는 뜻인데 참여왕 에드워드인데 이 참여왕 에드워드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매장이 되었습니다. 정말 길이 70m, 폭이 50cm면 엄청난 거죠. 이거를 11세기 말에 11세기 말, 12세기 초에 영국에서 제작한 자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현재의 모습은 13세기 후반에 요런 모습의 성당을 철거하고 현재의 모습대로 건설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세기 중반에 시작해가지고 많은 그 과정을 겪어서 나중에 요 서쪽 탑은 18세기에 건설됩니다. 18세기에. 그래서 166m 되는데 쭉 길게 돼서 이렇게 되고 요걸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게 런던의 모습입니다. 런던에 템즈강이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템즈강이 템즈강 어구에 저번에 보셨죠? 런던탑이 있습니다. 그 정보가 윌리엄이 템즈강으로 쳐들어오는 외적을 막기 위해서 템즈강 어구에다가 런던탑을 세웠습니다. 런던탑을 세웠고 그 템즈강을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여기에
여기가 이제 중심이죠. 소위 뭐 그 여러 가지 그 기념물들이 여기 있는데 요거 여기 뭡니까? 그 웨스트민스터 궁전, 영국 국회의사당인 영국이고 요 뒤에 요 바로 뒤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임즈강에 흘러가는 여기가 지금 말하면 피카디 광장이나 이런 게 여기 있는데 여기가 지금 말하면 옛날에 영국의 런던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은 좀 딴 데로 이사 갔지만 지금 이제 은행 이런 데로 금융가 이런 데로 이사 갔지만 여기가 영국의 중심지인데 웨스트민스터 궁전 바로 뒤에 있죠. 바로 뒤에.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 이겁니다. 테임즈강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에 웨스트민스터 궁전이 있고 웨스트민스터 궁전은 19세기 후반에 고딕 리바이벌 새로 지은 건물입니다. 왜냐면 19세기 후반에 대화재에서 다 탁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입니다. 이쪽이 서쪽이 이쪽이 동쪽. 그래서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궁전이고 뒤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인데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정면입니다. 근데 이 정면은 18세기 후반에 지은 겁니다. 이 정면은 18세기 후반에 증축해서 원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3세기 중반부터 시작돼서 이런 모습을 건설했다가 이쪽에 18세기 후반에 요 탑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이 서쪽 탑이 높이가 68m, 여기까지가 68m고 너비가 25m입니다. 25m. 근데 요거는 요 탑은 18세기에 건설하는 거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 이렇게 쫙 되어 있는 모습이었는데, 쫙 되어 있고, 이게 북쪽이죠. 이게 북쪽인데, 18세기 후반에 요 탑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높이 68m고,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왼쪽, 그러니까 서쪽이고, 네이브, 신자들의 공간, 콰이어, 성제들의 공간,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성모 마리아에게 바쳐진 예배당은 레이디 채플합니다. 레이디 채플. 이거는 나중에 짓습니다. 16세기에 짓는데 그건 나중에 보시면 되고. 클로이스터. 이 대성당 옆에는 여기 성직자들의 공간이 클로이스터가 꼭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직자들의 공간이 그걸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궁전 바로 뒤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서쪽 탑은 18세기 후반에 저기 크레인이 작은 공간이 18세기에는 크레인이 없어요. 다 기중기는 18세기는 물론이고 12, 3세기에도 다 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그림으로. 68m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100m도 다 올리는 이게 다람쥐 챗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68m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금 이따 보실 겁니다. 100m, 150m 딱까지 다 올릴 수 있었습니다. 18세기가 아니라 12, 3세기에 임해요. 12, 3세기에.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인데, 여기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이게 서쪽 정면이죠. 서쪽 정면이 이렇게 생겼고, 서쪽 정면에서 요 탑은 18세기고, 요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지금까지 봤던 영국 대성당들의 정면하고 좀 비슷하죠. 약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좀 멋대가리는 없죠. 프랑스 그 고딕 대성당의 서쪽 정면에 비해서는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서쪽 정면 문인데, 요렇게 인물상들이 서 있어서, 프랑스 고딕 대성당의 입구에는 최후의 심판 조각이 쫙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에 비해서는 분명히 조금 좀 다릅니다. 뭐 수준이 떨어진다고 보기도 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서쪽 정면 입구인데 이렇게 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물상들만 있고 프랑스 고딕 대성당의 서쪽 정면에 비해서는 미적으로는 분명히 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안입니다. 이게 서쪽 정면이죠. 서쪽 정면 쪽에서 본 겁니다. 서쪽 정면이 뭔데 천정은 역시 내부는 뭐 고딕 대성당 비슷한 천정은 역시 영국이 자랑하는 천정 이겁니다. 그죠? 이거. 그러니까 크레이지 볼트에서 발전한 볼트들이 쫙 있습니다. 천정은 이렇게 해서
안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보시면 알겠죠? 장식을 이렇게 쫙 했단 말이죠. 장식을. 벌써 그러니까 이 천적 영국 대성당의 그 천정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 이게 특징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거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 요 2번 여기가 서쪽 정면인데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그 도나님 알겠습니다. 그 영국 양식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 많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여기가 서쪽 정면 입구고 여기 2번이 세인트 성조지 예배당입니다. 성조지 예배인데 성조지는 누구냐면 그 기독교 인물이죠. 성조지가 세인트 조지인데 용을 물리친 그 성인으로 유명합니다. 용을 물리친 성인으로 유명한데 여기 성조지 채플에 뭐가 있냐면 성조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저번에 보셨지만 여기 이 대성당 안에는 예배당 그 각종 성인들 귀족들을 이런 기리는 예배당이 쫙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세인트 조지 채플 성조지 예배당인데 이 성조지는 어떻게 나오냐 항상 용을 물리치는 인물로 나옵니다. 성조지는 그래서 이게 영국의 수호신입니다. 성조지 영국의 수호신인데 그러니까 영국에서 제일 중요한 카톨릭 그 기독교 성인이 세인트 조지 성조지입니다. 그 성조지 채플 안에 이게 있습니다. 영국의 대관식 영국 왕들의 대관식이 모든 대관식이 1066년부터 1953년인가 엘리자베스 2세가 1953년인가에 대관식을 했을 겁니다. 영국 아들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대관식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거행했는데 그때 사용된 의자입니다. 대관식 의자죠. 근데 원래 이게 이렇게 촌스럽게 생기지 않았고 원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나무냐면 오크나무죠. 오크나무에다가 금박등으로 해가지고 아주 화려하게 채색을 했는데 이게 영국도 이제 왕정 가지고 왕을 죽이고 명예임에서 왕을 죽이고 왕을 쫓아내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거든요. 영국에. 그러니까 이게 언제 만나면 1300년경에 이렇게 제작했답니다. 1300년경에. 대관식의 의자로 쓰이는 왕인데 이렇게 화려하게 제작했어요. 금박을 하고 금으로 다 입힌 다음에 아주 화려하게 채색을 하고 저걸 했었는데 1300년이면 지금부터 70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세월이 흘러서 이 영국의 왕정도 많은 공격을 당했거든요. 왕을 참수해가지고 죽이고 왕 쫓아내고 해서 여기 보면 낙서나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효민님 이 의자는 화려하지만 이거는 당연하죠. 왕이 대관식 때 사용했던 의자니까 화려하게 했죠. 여기 전부 금으로 금박을 했습니다. 전부 금박을 했는데 700년 동안 그동안에 뭐 명예혁명도 일어나고 다양해서 왕을 쫓아내고 왕당파들이 왕을 죽이고 막 이랬거든요. 프랑스보다 훨씬 먼저 영국이 왕을 처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금박은 남아있죠. 금박이 남아있고 낙서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자세히인데 근데 하여튼 700여 년의 세월을 딛고 남아있는 대관식 의자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어딨냐? 여기 세인트 성조지 채플 예배당에 이게 있습니다. 이 대관식 의자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이게 엘리자베스 2세가 1953년에 대관식을 할 때 요겁니다. 요 의자. 의자를 두 개 씁니다. 의자를 쓰는데 요 의자. 요게 700년 된 의자입니다. 700년 된 의자인데 원래 이 의자는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세월이 지어서 여기 밑에 돌이 하나 있었어요. 돌. 이게 뭐냐면 스콘석이라고 원래 스코틀랜드. 그러니까 잉글랜드랑 스코틀랜드는 우리는 영국이라고 하지만 다르다고 자기들은 다르다고 말하고 스코틀랜드는 독립하려고 난리치잖아요. 이게 원래 스콘석이라고 그 사암입니다. 붉은 빛의 사암인데 이 스콘석을 영국왕이 스코틀랜드 점령대 뺏어다가 자기네 대관식 하는 의자 요 밑에다 딱 넣어놨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욕을 준 거죠.
그래서 영국왕의 대관식을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스코틀랜드 그 대관식에 사용됐던 스콘석, 이걸 스콘석 하거든요. 스콘석, 스톤 오브 스콘, 스콘석인데 요거를 여기다 딱 넣어놨어요. 근데 이제 스코틀랜드에 대해서 항의해서 지금은 도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모습입니다. 지금은 스콘석이 없어요. 지금은 스콘석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700년이 넘은 영국왕의 대관식, 이게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됐다가 원래는 이렇게 됐었는데 여기다 스콘석을 넣었다가 스코틀랜드에 반납을 했죠. 반납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콰이어 스크린, 그 콰이어 성직자 공연의 스크린인데 이건 나중에 만든 겁니다. 나중에 만들고 위에 이제 이건 넘어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콰이어 스크린인데 요거는 언제 만들었냐면 18세기 만드는데 여기에 이 콰이어 스크린이 여기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콰이어 성직자 공간 앞에다 문을 세운다고, 스크린을 만든다고 했는데 여기 이 콰이어 성직자 공간 앞에 문을 만드는데 이거는 18세기에 만들었습니다. 18세기에 만들었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 안에는 왕족이나 귀족들의 무덤만이 아니라 영국의 대표적인 유명인사들이 거의 다 여기 묻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이작 뉴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의 무덤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그래서 여기 콰이어 스크린, 그 성직자 공간에 스크린 문을 세워놨는데 거기다 아이작 뉴턴의 무덤을 딱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영국의 가장 유명한 공동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동묘지라는 말도 좀 이상한데 영국의 많은 왕족뿐만이 아니라 유명인사들, 뭐 윈스턴 처칠, 아이작 뉴턴, 뭐 스티브 호킹스, 이런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교차랑 요렇게 된 데를 교차한다 그래서 교차랑이라고 했죠. 교차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차랑 어디냐? 이게 이제 교차랑이 뭐가 있습니까? 채광탑이 있겠죠. 채광탑이 있습니다. 채광, 빛을 받은 탑인데 교차랑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천정 장식에 지금 이게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쫙 들어가는데 천정이 특이하죠.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요 교차되는데 천정창이 있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영국 대성당 치고는 상당히 예외적으로 장미창이 있습니다. 장미창이. 그러니까 영국 고딕 대성당에는 프랑스 고딕 대성당에 반드시 있는 장미창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웨스트민스터는 장미창이 있다는 거 조금 이따 보실 거고, 요 교차랑은 이렇게 장식을 해놨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그러니까 하여튼 천장 장식이 영국 대성당이 가장 중점을 둔 데입니다. 이런 식으로 채광창도 이렇게 장식을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식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북쪽입니다. 북쪽인데 이거는 뭡니까? 프랑스 고딕 대성당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그죠? 프랑스 고딕 대성당에서 여기 장미창이 있고, 물론 여기 이제 이렇게 파놔서 그 벽관을 만들어 조가 있지만 웨스트민스터의 북쪽, 요쪽은 보시면 알겠지만 프랑스 고딕 대성당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요게 그래서 영국 웨스트민스터의 요쪽은 장미창이 있고 굉장히 프랑스 고딕 대성당하고 비슷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면 뭡니까? 우리가 본 프랑스 고딕 대성당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요런 건 뭐냐? 버팀벽입니다. 버팀벽에서 하중에서 버팀벽을 만들어 놓고 장미창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건 북쪽 입구인데 이런 식으로 장미창을 만들어 놓고 뾰족뾰족하게 만든 거, 이런 게 고딕 대성당이라고 말씀드리고, 입구입니다. 북쪽의 입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조각을 해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 이제 이런 거는 상당히 조각인데 이게 이제 장미창입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은 장미창이 있다는 것. 장미창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뭐 좀 어폐가 있는지 모르지만 가장 영국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맨 끝에 있는 이거.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걸 이제 원래는 레이디 채플이라고 영국 고딕 대성당은 성당을 지어놓고 맨 동쪽 끝에다가 레이디 채플, 성모 마리아에게 봉헌된 예배당을 짓습니다. 성모 마리아에 드는 예배당을 짓는데 이 웨스트민스터의 대성당의 가장 독특한 부분, 그러니까 가장 프랑스적인 부분이 이 북쪽면이라면 그것과는 대비되게 가장 영국적인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헨리 7세 예배당합니다. 왜냐면 이걸 헨리 7세가 지었거든요. 헨리 7세는 헨리 8세 아버지입니다. 헨리 8세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려요. 헨리 7세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헨리 7세가 자기의 무덤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면 왕릉이죠. 자기의 무덤으로 건설했습니다. 자기가 여기서 묻히려고. 그래서 실제로 여기 묻혔습니다. 요 레이디 채플에. 요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너비가 20m고 길이가 30m고 높이가 18m입니다. 요겁니다. 요거. 요거를 이 건물에서 이게 1519년에 완공됐으니까 웨스트민스터 사원 전체에서 서쪽 탑은 18세기에 만들었고 그거 빼놓고 이게 제일 나중에 만든 겁니다. 제일 나중에 만든 건데 그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밖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게 뭡니까? 전형적으로 뾰족뾰족해서 고딕이죠. 전형적으로 고딕 양식인 거 아시겠죠? 그리고 근데 내부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말 의학합니다. 이건 그림입니다. 이거는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18세기에 그린 그림인데 이 천정을 보십시오. 펜볼트가 아니라 펜볼트보다 더 발전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비가 20m, 길이가 31m에 이런 볼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냐? 펜던트가 뭐가 늘어졌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펜던트 펜볼트 합니다. 이게 펜볼트의 말하자면 끝판왕입니다. 그러니까 펜볼트도 프랑스의 이런 볼트에서 엄청 크레이지한 건데 그 크레이지의 마지막 단계가 펜던트 펜볼트입니다. 펜던트 펜볼트. 대단하죠, 이거. 이게 웨스트민스터의 맨 동쪽에 있는 헨리 7세 채플에 있습니다. 그래서 헨리 7세가 이거 1519년에 이걸 건립했는데 이게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이거 이렇게 생겼습니다. 펜볼트에다가 펜던트 볼트를 섞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짓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펜볼트가 돈이 엄청 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펜볼트가. 펜던트 볼트는 더 듭니다. 그래서 비평가들이 뭐라냐? 헨리 7세는 자기가 살았던 어떤 궁전보다도 더 비싼 무덤에서 살고 있다. 알겠죠? 그렇죠? 맞죠? 펜던트가 그겁니다. 펜던트. 효민님 맞아요. 펜던트가 이렇게 목걸이 같은데 이렇게 쭉 그겁니다. 그거. 근데 여기 헨리 7세가 1519년에 이 건물을 지었는데 자기 무덤을 쓰려고 지었는데 펜볼트의 끝판왕인 펜던트 펜볼트를 지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요 예배당이 헨리 7세가 살았던 어떤 궁전보다도 더 비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았던 어떤 집보다도 궁전보다 비싼 무덤에 묻힌 겁니다. 이게 헨리 7세 채플입니다. 웨스트민스터의 맨 끝에 맨 끝에 있는 동쪽 맨 끝에 있는데 1519년에 지어졌는데 펜볼트의 끝판왕 마지막 단계인 펜던트 펜볼트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펜볼트뿐만 아니라 여기 이렇게 내려왔죠. 요걸 펜던트 합니다. 펜던트 펜볼트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이런 펜던트 볼트. 그래서 이 헨리 7세 예배당은 다른 것도 유명하지만 그러니까 예배실 대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비가 22m, 길이가 30m고 높이가 18m인데 그 18m 천정에 펜던트 펜볼트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돈이 엄청 들었대요. 그러니까 헨리 7세가 살았던 어떤 궁전보다도 돈이 많이 들어서 지은 무덤입니다. 왕릉이죠. 왕릉. 근데 이게 정말
그렇죠. 맞습니다. 정말 인건비, 이게 돌로 다 이걸 하나하나 만들었으니까 돈이 엄청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펜볼트의 끝판왕인, 그러니까 크레이지 볼트가 크레이지 돼서 펜볼트로 이루고, 그 펜볼트의 마지막 단계인 펜던트 펜볼트인데, 요건 뭐냐? 요거는 요런 그 배너, 이걸 배너 하잖아요. 이 배너는 영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바스 훈장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 훈장이, 그 높은 규장인데, 그 훈장을 받은 가문들의 배너입니다. 그걸 쫙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이런 거 굉장히 중시합니다. 전통을. 이 바스 훈장을 받은 기사들의 가문을 상징하는 배너들을 쫙 걸어놨는데, 이걸 걸어놨습니다. 여기다, 옆에. 이게 그겁니다. 이 배너인데, 이게 펜던트 펜볼트입니다. 펜볼트랑 다르죠? 펜던트 돼 있죠? 이게 영국의 볼트의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이게 1519년에 만든 건데, 근데 영국에서는 이미 15세기 후반에 이런 펜던트 볼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인들 참 독특하죠. 이게 펜던트 볼트, 이거 보시죠. 볼트가 이렇게 내려왔죠. 자, 이거 보십시오. 이런 걸 펜던트 볼트 합니다. 근데 15세기에 이미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는 프랑스에도 있습니다. 프랑스도 이걸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이건 프랑스에 있는 펜인데, 이건 뭐 규모가 크진 않지만, 콰이어 스크린에 있는데, 콰이어 스크린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내려온 거. 그러니까 볼트가 완전히 늑제가 완전히 장식적으로 쓰였죠. 근데 펜볼트랑 펜던트 볼트를 결합한 펜던트 펜볼트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동쪽 끝에 있는 헨리 7세 예배당에 있습니다. 정말 장관이죠. 정말 장관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 가장 영국적인 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여기 헨리 7세 예배당 맨 동쪽 끝에. 그래서 그 천장을 이런 펜던트 펜볼트가 장식하고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하나 전부 돌로, 얇은 그 돌 립을 다 갖다 붙였으니까 돈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이게 여기부터 해서 헨리 7세 예배당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펜던트 볼트, 그러니까 영국인들은 이 볼트, 천장 장식이 아주 정말 도사들이죠. 그래서 이런 펜던트 볼트가 15세기에 이미 나왔고, 그래서 프랑스에도 있는데, 그것이 결합돼서 이런 식으로 올라서, 이게 전부 돌로, 얇은 돌로, 돌도 아주 가느다고 아주 비싸고, 돌 무게가 가능한 안 나오고, 왜냐면 이게 하중 문제가 있으니까 잘못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거로 걸어서 이런 식으로 펜던트 펜볼트입니다. 카테드랄과 에비는, 카테드랄은 이제 주교자가 있는 거고, 에비는 수도원이죠. 에비는 수도원입니다. 그러니까 카테드랄과 에비는 달라서 웨스트민스터는 수도원입니다. 카테드랄 아닙니다. 그러니까 카테드랄은 우리만 원래는 주교좌 성당이죠. 아무렇습니다. 주교좌 성당이고, 그러니까 주교자가 있는 거고, 에비는 수도원이죠. 수도원. 근데 수도원 교회가 부속 교회가 크지만 카테드랄은 주교자가 있고, 주교자 성당하고 에비는 다릅니다. 근데 웨스트민스터는 에비입니다. 그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카테드랄은 옆에 따로 있습니다. 19세기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비잔틴 양식으로 지은 거. 그건 나중에 한번 더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카테드랄은 주교좌 성당인데 우리가 보통 대성당이라고 번역하고, 에비는 수도원이죠. 수도원이죠. 근데 이제 이런 거, 이 펜볼트를 보면, 이 펜던트 펜볼트를 보면 정말 장식의 아주 끝판왕, 요새 말로 끝판왕 아닙니까? 장식의 끝판왕인데, 이걸 보면 저는 뭐가 생각나냐면, 이슬람 타일들. 정말 이슬람 타일도 장식의 끝판왕이거든요. 이슬람 타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이스파한에 있는 샤 모스크고, 그 다음에 무카나스. 이게 전부 타일이거든요. 타일을. 칩색 타일. 그래서 저는 이 펜볼트를 보면 이게 정말 장식의 끝판왕이거든요. 이 장식 보십시오. 이거. 정말 장식의 끝판왕인데, 이 장식의 끝판왕을 보면 이슬람의 타일이 생각납니다. 이 이슬람 타일 정말
엄청나게 장식적이거든요. 여기 뭡니까? 이렇게 하고, 저 아랍어로 서예 장식하고 별걸 다 들어있는데, 이슬람 타일의 장식. 정말 뭡니까? 아모르 스페인님, 그 아람브라에 있는 그 무카람스 장식들. 정말 장식의 끝판왕인데, 영국 고딕 대성당에서 발전한 펜볼트, 펜던트 펜볼트는 이슬람 문학의 모스크나 이슬람 건축의 타일 장식을 연상시킨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이슬람 이 장식도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장식적인 면에서 영국의 펜볼트, 펜던트 펜볼트, 그리고 이슬람 타일 장식, 정말 누가 정말 더 장식적인지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중요한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뭐냐면 무덤들입니다. 중요 인사들의 무덤들이 엄청 많고, 입구에, 서쪽 입구에 무명용사의 무덤이 있고, 그래서 무덤이 굉장히 많고, 밖에는 많지는 않지만 공중 버팀벽이 있습니다. 왜냐면 영국 고딕 대성당들은 높지 않기 때문에 공중 버팀벽이 많지는 않거든요.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웨스트민스터가 천장 높이가 30m인데 30m는 프랑스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프랑스는 최소한 40m 돼야 좀 높다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영국도 공중 버팀벽이 있고, 또 그렇죠. 도나님, 웨스트민스터는 앱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카테드랄 대성당은 옆에 따로 있습니다. 그건 19세기에 지은 건물입니다. 19세기에. 나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세기에 네오 비잔틴 양식으로 지은 건데, 그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뭡니까? 이무깃돌, 물 빠지하는 거, 이무깃돌도 있습니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공중 버팅벽이 있고, 이런 이무깃돌. 여기 뭡니까? 홈통이죠. 물 빠지라고. 홈통. 이 이무깃돌도 노틀담이 역시 제일 괜찮은데, 웨스트민스터도 이런 이무깃돌, 홈통에서 이무깃돌이 곳곳에 있습니다. 노틀담 대성당처럼 많지는 않지만, 요건 이제 홈통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괴기한, 그로테스크한 이런 동물들을 만든 이무깃돌, 물을 받는 이무깃돌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이 내려가지 않고 요로 빠지게 만들어서, 여름에 비만이 올 때 고딕 대성당 가면 앞으로 물이 쫙 쏟아집니다. 이런 것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서.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사원,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앱입니다. 수도원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을 이렇게 해서 되는데, 웨스트민스터 카테드랄은 따로 있고, 카테드랄, 대성당하고 앱이는 그런 차이가 있던데, 수도원도 규모가 큰 거는 엄청 큽니다. 대성당 못지않게 큽니다. 그러면 이제 대충 그 정도로 하고, 그래서 펜볼트는 정말 대단하시죠. 여러분, 이슬람의 타일 장식을 연상시킬 만큼 아주 화려하게 장식적이죠. 이 헨리 7세 예배당에 있는 이 펜던트 펜볼트. 정말 볼트 장식, 둥근 천장 장식의 끝판왕인데, 이게 전부 돌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엄청 들었겠죠. 또 가능한 가벼운 돌을 해가지고 원뿔 모양으로 쫙 만들었는데, 그 솜씨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